자,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변수라는 개념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문이라는 개념 배웠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조건문은 이제 if, else, if 이제 뭐예요? else 썼죠. 반복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while문도 있었고 for문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어요? 함수 개념 배웠죠. 함수 개념 배우면서 함수에는 함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리턴,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지금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때 보통 이제 변수와 값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값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값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함수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정확하게 뭐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논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true, false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배운 게 있는데 바로 객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객체. 자, 객체를 따로 이제 영어로 포함하면 오브젝트를 하죠. 그죠? 보통 영어로 많이 씁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5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함수라는 거는 실행 가능한 거예요? 실행 불가능한 거예요? 얘는 실행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수 실행 가능하잖아요. 근데 숫자를 실행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문장 실행한다 말 안 되고요. true, false 실행한다 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함수는 실행이 가능한 녀석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녀석들은 뭐냐면 실행이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배운 개념 중에 이 객체라는 게 있는데, 이 객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묶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묶는 묶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묶음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그냥 옮긴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야 된대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물건들을 묶어놓지 않고 내가 이동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 했을 때 여기를 이동을 시키려면 묶어놓지 않으면 몇 번 이동을 시켜야 돼요? 당연히 6개이기 때문에 6번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용달차를 왜 불러요? 보통 이사할 때? 당연히 편하려고 용달차를 부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용달차를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근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 이삿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발생하죠. 근데 우리가 용달차를 부르게 되면 용달차에 한 번만 이거를 딱 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냥 이동하면 그 목적지, 우리가 이사할 곳으로 한 번에 그 물건들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묶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철수는 데이터가 하나인가요?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라 했을 때 나 자신이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하나인가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철수라 했을 때 철수의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름. 그 다음에 철수가 사는 곳, 좋아하는 음식, 뭐 혈액형, 그 다음에 MBTI, 그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묶어놓지 않고 얘를 별도로 다 관리를 한다면 이런 것들 다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다 변수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변수로. 그 다음에 변수로 다 만들어준 다음에 얘네들은 철수에 대한 데이터야 라고 주석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철수의 데이터인지 유리의 데이터인지 짱구의 데이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는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객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객체일까요? 맞아요.
나 개인도 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는 뭐 사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객체를 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객체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퍼블리셔들이 객체를 다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나는 좀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객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냐? 예를 들어서 let A 사람이라 할게요. 제가 자, 사람이 2명이 있대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요거 뭐 변수에다가 A 붙인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 얘는 김철수고요. 이름이 김철수래요. 김철수. 그 다음에 남자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27살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둘은 얘는 신장구래요. 신장구? 김유, 뭐랄까, 신유리라 합시다. 신유리. 열애요. 나이는 23살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사람 1한테, 여기다가 김철수. 여기다가는 남, 여기다가는 27.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서 콘솔 로그 했을 때 A 사람 1 출력하면 이 3개 정보 다 나와요? 아니면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오죠. 그죠? 변수라는 건 뭐예요? 변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왜? 변수에는 데이터를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했죠?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 했죠? 하나밖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변수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마지막에 집어넣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뭐다? 객체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드는 행위가 바로 뭐냐?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는 한 다음에 중괄호.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든 행위예요. 뭐라고요? 이 중괄호가 바로 객체를 만든 행위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 객체가 일단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객체는 데이터를 묶는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폴더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 사진을 몇만 장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몇만 장 관리해야 되는 그 사진들을 별도의 사진첩이라는 폴더 없이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관리하는 게. 그죠?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뭐다? 폴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지금 중괄호 얘는 뭐다? 폴더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김철수라는 건 이름이고 얘는 성별이고 얘는 나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뭐랄까 데이터의 종류가 있거든요.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종류. 그러면 객체는 뭐뭐를 품을 수 있냐면 속성과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객체 내부에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성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은 뭘로 만드냐면 함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죠? 제가 함수는 실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함수는 실행 가능한 데이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함수 정의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하다라는 함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사하다 함수 호출하면 함수 실행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변수로 이름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름 실행하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이 실행하다 안 돼요. 결혼 여부 실행하다 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A 사람 1점 이름.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객체에다가 속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의 이름이라는 속성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얘는 변수예요. 변수. 그러면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김철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나이라 쓸 수 있고요. 나이 말고 성별이죠.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다. 남. 얘는 이제 숫자 써도 됩니다. 그냥. 자, 콘솔 로그에서 A 사람 1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측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얘가 뭐다? 객체라는 의미예요. 객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사람 1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묶음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이름과 성별과 나이를 정의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예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예 집어넣는 방법 이따가 하기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거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면 방금 요렇게 집어넣었죠. 그죠? 그래서 A 사람 2는 뭐 신유리. 그죠? 근데 여기다가 A 사람 2라고 쓴 다음에 대괄호 쓴 다음에 대괄호 쓰고 성별이라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나 완전히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넣을 때 요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식으로 써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애초에 여기다가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이를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A 사람 2죠.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근데 제가 나이를 이미 정의해놨기 때문에 나이가 먼저 나오는데, 자, 얘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이름 진유리. 그 다음에 얘를 나이로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객체를 만들자마자 그 객체 안에 앱에다가 속성을 정해놓고 그 속성의 값을 집어넣은 상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이런 식으로 A 사람 1처럼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비어있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이후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폴더 안에는 몇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총 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왜? 이름 파일, 성별 파일, 나이 파일.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냐면 우리가 객체 내부에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데 속성은 변수로 만들고 기능은 함수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사람 3을 할게요. A 사람 3. 얘는 박훈이라 할게요. 박훈. 남이라고 29살이에요. 자, 저는 여기다 그냥 바로바로 넣을게요. 요거를 박훈, 그 다음에 남 29. 그리고 객체 같은 경우는 속성과 속성 사이는 쉼표로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보이죠? 지금 쉼표랑 쉼표. 이거 가끔씩 세미콜론 주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세미콜론 쓰시면 인식이 안 됩니다. 속성과 속성은 쉼표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여기다가 이거 될 건데 한번 볼게요. 어차피 속성을 정의할 때 굳이 속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속성명을 따옴표로 감싸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데이터는 여러분들 문장을 표현하냐 숫자를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따옴표로 감싸지 않냐 그거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에서는 속성과 그 속성에 맞는 값은 한 쌍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키, 그 다음에 value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하면 된다?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A 사람 3에서 대괄호 한 다음에 이름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A 사람 3가 가지고 있는 요 키라는 걸로 접근해서 그 값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보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별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점 성별에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 성별에도 해당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보이죠? 그래서 값에 접근할 때는 키로 접근해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긁어오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나이도 출력하면 여기다가 나이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데, 자, 기능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는 여기다 자기소개라고 쓸 겁니다. 자기소개. 자, 자기소개라는 거는 A사람 3가 자기소개를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쓴 다음에 객체 내부에다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속성명을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 펑션을 씁니다. 펑션 쓴 다음에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익명함수로 만드셔야 돼요. 익명함수. 객체를 만들 때 객체는 에로 펑션을 잘 안 씁니다. 객체는 에로 펑션을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에로 펑션을 안 쓰냐면 그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는 디스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그건 설명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콘솔 로그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박훈 29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값에 접근할 때는 키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능을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하냐? 여기다가 A사람 3라 쓴 다음에 자기소개라고만 쓰면 안 되고 소가루를 붙여야 됩니다. 왜? 자기소개라는 건 뭐예요? 함수잖아요. 함수. 그죠? 함수잖아요. 우리가 아까 함수 만들고 실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A라는 함수 만들고 나서 실행할 때 A 소가루 이런 식으로 썼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함수 실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객체 내부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었을 때 내가 자기소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키로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고, 만약에 해당 기능을 호출하고자 한다면 자기소개 쓴 다음에 소가루로 이런 식으로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개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 박훈이라는 사람이 이 A사람 3가 원래 박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박훈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박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대요. 개명을. 그러면 여기다가 A사람 3 한 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서는 개명 전이라 합시다. 개명 전에는 박훈이 나오는 게 맞는데 개명 후에는 개명 후, 자, 여기는 이름이라 이렇게 쓸게요. 점 이름. 자, 여기다가 박철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객체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값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름이라는 속성이 없으면 값을 객체의 그 속성과 그 속성에 맞는 값을 추가하는 건데, 만약에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 출력하죠? 요때 뭐 나올까요? 요때 뭐 나온다? 박철 나와요. 보이시나요? 박철. 박철 나오죠. 개명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박철이 개명이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한다 해서 이 자기소개 때 박철이 나올까요? 박철이 안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대로 박훈 나오는 거. 왜 그렇죠?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박훈 29살입니다라고 여기다가 픽스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개명도 됐고 세월이 지나서요. 세월이 지나서 개명도 됐고 나이도 증가가 됐대요. 그래서 A사람 3의 나이가 1이 증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이거 먼저 아시죠? 값을 1 증가시키는 거. 왜? 나이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나이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자, 출력해봅시다. 자, 이름과 나이를 출력해보면 이때는 박철과 그 다음에 나이가 30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죠? 잘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자기소개를 했을 때 이름과 나이가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값을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쓸 거냐? 자, 팩틱 쓸 거예요. 자, 지금 바뀌고자 하는 값이 박훈과 29이라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괄호 쓴 다음에 이름을 쓸게요. 이름. 그 다음에 중괄호 쓴 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과 나이를 써버리면 자, 지금 돼요? 안 돼요? 보이죠? 자, 이름 is not define이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함수 내부잖아요. 그죠? 펑션, 이게 지금 함수 내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과 나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름과 나이를 쓰게 되면 이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인지 얘가 몰라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 그냥 이거 A사람 3의 이름이야. 그 다음에 이거 A사람 3의 나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박철 30살 나오는 거, 그쵸?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걸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A사람 3 입장에서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박상원이에요. 박상원 입장에서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죠.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A사람 3 입장에서 나는 바로 A사람 3가 되는 거죠. 그걸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this예요. this. th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his라 쓰게 되면 이거는 A사람 3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this를 써가지고 내 자신을 표현한다, 내 자신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는 뭐다? th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사람 2한테 this가 있어요. 그러면 A사람 2한테 this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A사람 2를 말하는 겁니다. 2.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해당 값을 바꿨을 때, 개명이 되고 나이가 증가됐을 때, 자기소개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뭐 할 거냐면, 자, 콘솔 로그에서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객체를 순회하는 게 가능한데, 반복문을 이용한 객체 순회라고 해볼게요.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객체를 어떻게 수정하냐? 이거는 포인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포인. 자, 포라는 거는 반복문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객체는 키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좌측에 있는 게 다 뭐예요? 이름, 성별, 나이소개, 자기소개가 다 키란 말이에요. 키. 그러니까 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볼펜, 초등학교 때 볼펜이랑 필통에 보면 뭘 붙이고 다녔어요? 라벨지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쵸? 라벨지. 그럼 라벨지를 붙이고 다닌 이유가 뭐예요? 걔가 내 거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라벨지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얘는 해당 키가 뭐고, 해당 키에 맞는 데이터가 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과 성별과 나이, 자기소개라는 키를 우리가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한다 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해당 키에 접근할 건데, 자, 어떻게 쓴다? 포, 자, 뭐 이건 let이라 써도 되고 const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let, 키, in, A 사람 3라 써볼게요. A 사람 3.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키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 나이, 성별이 나올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이름, 성별, 나이, 자기소개 나오는 거, 그죠? 지금 우리가 키를 접근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키에 맞는 데이터를 우리가 순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여기다가 키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 사람 3에 뭘로 접근한다? 키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대가로 쓰셔야 됩니다. 대가로 써서 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되려나? 점 키도 되려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얘는 접근할 때 대가로 써서 이렇게 접근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다? 객체라는 거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묶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더에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 말고도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 했을 때도 사람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변수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놓고 객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